자, 이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는데 A점이 있고 B점이 있다. 그러면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 최소가 되는 것은 여기 중점이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자, 그 중점의 좌표는 그게 P점의 좌표하고 똑같다는 거지. 한마디로.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하는 그 시험지가 아니죠. 얘는 10초 만에 푸는 거. 보자마자 바로 툭툭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X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자,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이게 P점의 좌표이자 동시에 M의 좌표입니다. 2,3 이렇게 되겠지. 자, 원리 그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어떤 점 P에 대해서 그 P점의 좌표를 X축 위의 점이다 또는 Y축 위의 점이다 어떤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때는 절대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석대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처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정석으로 어떻게 푸느냐 서술형으로 자 이렇게 풀겠죠. 자 P점의 좌표가 X, Y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AP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BP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루트하고 제곱은 없어지겠죠. 맞지? 그 알맹이만 여기다 적을게. 요 알맹이 부분만. 자, 알맹이는 어떻게 적는데요? AP의 제곱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빼고 제곱하고 자, Y끼리 빼고 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X끼리 빼고 제곱하고 자 Y끼리 빼고 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참고로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8X 플러스 16 더하기 자 Y제곱 빼기 8Y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X제곱 정리를 조금 하고 나서 추가 설명을 할게요. Y제곱은 2Y제곱이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2Y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스킬은 앞에서 2차 함수의 꼭지점 수학 문제에서 거의 90%의 최대 최소 문제는 2차 함수처럼 풀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근데 이건 2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하나 더 배운 거 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라는 용어도 배웠지만, 개념도 배웠지만, 뭐도 배웠어요? 실수의 정의. 실수가 뭔데요?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다라는 조건. 0 아니면 양수다. 이게 바로 실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x제곱 플러스 5. 이 숫자가 x가 실수일 때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5가 정답이에요. 에? 아니 이 숫자는 무조건 양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0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고 x가. 0 아닌 숫자 대입하면 무조건 양수 나오니까 제곱하면 양수 나오잖아요. 실수는.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하면 3x제곱 7y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이 식의 xy는 실수라고 했을 때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5겠죠. 맞지? 그래서 아하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얘가 5가 되는구나. 실수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까지 왔을 때 머릿속에 생각을 했었어야 돼. 무슨 생각을? 아 실수의 정의로 풀어야 되겠구나. 실수의 정의는 반드시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 나타내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겠구나. 이 생각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저건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거의 폭망한다고 봐야 되지. 거의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결국은 벽이 느껴집니다. 자 거대한 벽이 느껴져서 거기에 압살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기를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왜 이걸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 했는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것까지 공부해야 돼. 자기가 그 생각을 못했다면 그걸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 이건 이렇게 풀고 이게 아니라 제발. 오케이? 자 2로 묶어주세요.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거에 이 숫자의 반의 제곱 4 빼기 4 없었던 숫자 생겼으니까 킬로 고용해 주시고
자, 플러스 16은 그대로 쓸게. 자, 더하기. 마찬가지. 이 부분도 2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6y. 자, 20은 발로 찹시다. 자, 얘는 이 숫자의 반의 제곱 9 빼기 9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자, 2. 그러면 이만큼은 완전 제곱. 자, 분배 법칙에서 마이너스 8인데 16이랑 더하면 8이죠. 자, 플러스 2. 요만큼은 또 완전 제곱. 1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더하면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 자, 2랑 8이랑은 합쳐서 10이라고 계산하고 이렇게 쓸게요. 자,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 얘들은 무조건 양수밖에 될 수 없어. 0 아니면. 그런데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점점 숫자가 커진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이 돼버리는 그 순간 그때 최소값은 10이 되겠지. 오호, 그래요. 그래서 x가 2고 y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10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최소가 될 때 p점의 좌표를 구하랬으니까 2,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석대로 풀면 그게 x축 위의 점이라고 놓고 하면은 a,0이라고 놓고 풀으면 되고, 뭐 또 예를 들어서 y 꼴 x 플러스 3 위에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 a, a 플러스 3이라고 놓고 방금처럼 풀어도 되고, 모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석은. 그렇지만 방금 선생님 10초 컷, 이거 10초도 안 걸리죠.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5초 컷이 된다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오로지 P점의 위치를 X축이나 Y축이라 안 가르쳐 줄 때, 아무 말도 안 가르쳐 줄 때만 할 수 있는 작업.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절약되기 때문에 시험 전에 가르쳐 주려고 한 거고, 소수령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소수령 들어가는데 이런 연습도 안 하고 그냥 10초 컷만 연습한다. 그것도 자기가 등급이 좀 낮은 등급, 예를 들면 한 4등급 정도, 이 정도만, 그 정도만 받아도 3등급, 뭐 턱걸이 이런 것까지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소수령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자기 등급이 좀 높은 단계까지 가고 싶은 친구들이 10초 컷만 공부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야. 도라이든지. 조금만 일하고 만수르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원 위의 점 A와 직선 위의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 자, 이 문제는 10초 컷도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문제고 시간도 1분 정도 걸립니다. 1분에서 1분 30초. 근데 등급을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해놓으면 진짜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가보자. 원이 있고 원이 있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니까 오랜만에 정확하게 그릴게요. 자,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내 입장에선. 자, 반지름이 루트입니다. 2 아니에요. 루트 2. 오케이. 자, 위에 A점. 그 점이 어느 점인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직선이 있대요. 직선은 기울기가 대충 음수니까 뭐 한 이런 직선이 있다고 대충 찍을게.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면 지금 잘못 그랬죠. 어쨌든 진짜 에이 진짜. 자, 실제로 직선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정확한 정확충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나는 이도형 할 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답니다. 정삼각형이 있대요. 잠깐만. 이 점 위에, 이 원 위에 어떤 점, 이 점일지, 이 점일지, 이 점일지 모르는데 A점이 여기 있고, 하얀색 위에. BC는 이 직선 위에 있는데 정삼각형이 어떻게든 만들어져야 된대. 맞죠? 선생님 도저히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아니야. 할 수 있다니까. 잘 봐봐.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봐. 내가 원하고 직선, 또는 원하고 점이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려보라고 그랬죠. 자,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려볼게. 이걸 항상 보조선으로 그려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며. 그러면 정삼각형의 최소값은 이때겠는데? 이때? 대략 A점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정삼각형 억가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BC가 되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아하. 그러면 최대값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최대값은 A점이 여기 있을 때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맞지? B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삼각형 억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싶어. 그걸 어떻게 구하는데요? 에이, 왜 그래? 자, 그림 보면은 대충 눈치챘을 텐데.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노란색 직선까지의 거리 정도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 길이를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높이를 구할 수 있다고. 선생님 높이 구해서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에이. 자, 봐봐. 정삼각형은 높이만 구해도 정확하게 넓이들을 구할 수가 있어. 자, 잘 봐. 이 길이가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얘 60도잖아. 얘는 30도고. 맞지? 이 길이가 만약에 2루트 3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루트 3배 차이 나니까 이 길이는 2잖아. 맞지?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는 4가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고 밑변이 2, 높이가 2루트 3.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높이만 알아도 또는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정삼각형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다. 물론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면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 길이만 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데? 전략을 얘기해 준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다 치자. 그럼 얘가 반지름이 3이다 치자. 그럼 이 길이 7이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반지름도 알 수 있잖아요. 루트 2라고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아,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 이 길이 말하는 거야. 거기서 반지름만 빼면 된다. 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까지가 어렵다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이해 못하겠다. 그럼 버리세요. 이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없고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 오케이. 자,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자,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조금 더 들어봐.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루트 직선은 얘가 저기 1의 제곱, 1의 제곱 절대값. 자, 0,0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니까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아, 루트 2분의 6이구나. 루트 2분의 6. 유리하면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죠? 반지름의 길이는 어차피 얼마인지 구할 수 있으니까 D부터 먼저 구하자. 자, 그럼 반지름은 루트 2. 아, 끝난 것 같은데? 높이를 그냥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나. D가 높이가 아니니까. D가 3루트 2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였으니 높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아하. 그럼 정삼각형, 이 삼각형을 좀 확대시켜서 그렸어요. 자, 이 길이가 2루트 2인 거야. 그러면 얘는 60도가 되고 얘는 30도가 되니까 자, 1대 루트 3. 즉, 이 숫자에다가 루트 3만 곱하면 2루트 2가 나와야 되니까 루트 3만 곱하면 2루트 2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루트 2겠죠. 루트 3 곱하면 없어지고 2루트 2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에이, 똑같죠.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똑같으니까 아, 밑변의 길이가 이거의 2배. 루트 3분의 4루트 2. 얘가 이 밑변의 길이가 되겠지. 높이는 방금 아까 처음에 2루트 2라고 구했으니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정답이 돼요. 자, 여기 2랑 2는 없애고 자,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입니다. 2에다가 4 곱하니까 8. 유리화하면 3분의 8 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근데 너무 호흡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약간의 추론만 거치면 이 정도는 풀 수 있게 된다. 너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런 거는. 그래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약 1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도 최고 난이도 문제는 아니지만 최고 난이도 약간 밑에 있는 상위권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방에서는 상위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꼭 자기 걸로 만들어두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난이도가 낮은 것만 풀다 보면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헉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는 문제야. 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들어봐. 자, 일단은 부등식이니까 연립 부등식이니까 두 개 찢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 두 개를 찢으면 이렇게 된다.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라. 그걸 한 줄로 줄인 게 이거잖아. 겁먹을 필요 없죠. 위에 것만 먼저 보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저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a. 얘가 음수가 되는 그 케이스를 한번 찾아봐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잘 봐. 계산이 안 되거든. a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바로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겠지. 어떻게? 얘를 fx, fx, 얘를 fx, 얘를 y 이꼴 0, 즉 x축이죠. y 이꼴 0이면 그래프로 해석하면 얘를 어떤 형태가 되게 만들려는 거냐 하면은 잠깐 y 이꼴 0을 노란색으로 칠했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a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 노란색 그래프하고는 세 가지 형태로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고르라는 걸까? 노란색이 크다고? 그것도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하얀색 그래프가 모든 노란색 그래프보다 작다고? 이 셋 중에서 느낌으로 한번 찾아봐. 뭡니까? 노란색보다 하얀색이 작다.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만나도 된다는 건데 같다라는 표현이 없어. 그러면 얘만 찾으면 되겠지. 만약에 같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 점은 만나는 점이니까. 같다라는 건 만나는 점까지 포함하는 거거든. 어쨌든 상관없이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판별식이 음수가 됨을 요구하는 겁니다.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 fx라는 그래프와 이 y=0 0이라는 그래프가 교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음수를 쓰는 겁니다. 선생님,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아니, 교점은 이거잖아요. 두 그래프의 y좌표. 이거 하얀색의 y좌표. fx가 이거니까요. 하얀색의 y좌표와 노란색의 y좌표. 그게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정석대로 쓰려면. 어쨌든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판별식 쓰면 그냥 답이에요. 이거의 반의 제곱, 이 숫자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c. c는 x가 안 붙어있는 모든 수. 얘가 음수가 되면 됩니다. 자, 1. 얘는 마이너스니까 2죠. 2를 분배 법칙하면 2 빼기 2a. 자, 마이너스 2a는 3. a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한 호흡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 밑에 끝까지 포함해달래. 계산해달래. 이것도 성립하고 저것도 성립하게 만들라.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초 컷은 아닙니다. 참고로. 넣은 이유가 뭐 때문에 넣었냐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이야. 이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냥. 자, 밑에 것도 계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사이 범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gx라고 하면 이 gx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면 이 세 가지 형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여기 는이 없지만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프가 하얀색보다 더 위에 있어라. 아니지. 노란색이 하얀색보다 더 위에 있으면 맞네. 그러면 이 그림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같다는 만나는 점도 포함해달라. 만나는 것까지는 인정해달라. 다 위에 있는데 노란색이. 얘는 만나는 점까지 있으니까 얘도 되는 거야. 아까 얘는 이 점 하나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 판별식이 음수가 되거나 여기다 적게 판별식이 음수가 되거나 또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요? 교점이 없으니까 이 그래프와 이 노란색이 교점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교점이 없다라는 말은 실근이 없다는 거니까 실근이 없거나 또는 한 개만 존재할 때,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야 된다는 개념을 이 위의 문제하고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반의 제곱, 이 숫자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이 부분, 그 다음 c 이 부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 얘는 플러스 2, 분배 법칙하면 2a 빼기 10. 자, 2a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에 대한 수직선을 그리면 2분의 3보다는 큰데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 이 범위를 모두 만족한다. 얘가 모두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9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거의 2차 부등식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100% 출제되어야 하는 문제고, 이때까지 출제됐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공통이고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단원에 섞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근데 딱 10가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게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개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연습해서 극복하고 올라가야 돼. 자, 이번 문제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자, 10초 컷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AB를 1대2, AB를 1대2, 그러니까 BC를 또 1대2, BCB를 1대2로 내분하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삼각형에서는 몇 대 몇으로 똑같은 내분점, 똑같은 외분점으로 점을 찍어서 무게중심을 구해도, 즉 노란색 무게중심이나 하얀색 무게중심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그 성질을 이용하면 이 점의 좌표,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 AB 대 BC 대 C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서 그걸 또 무게중심을 찾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ABC의 무게중심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ABC의 무게중심은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자, Y좌표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이런 작업을 해야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1, 없어지고 2. 그래서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1,2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노란색 삼각형이 무게중심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똑같다니까 그러네. 1대2든 2대3이든 외분점이든 내분점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똑같다는 개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서술형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을 못 푼 친구들은 자, 중학교 때 혹시 무게중심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나요? 이게 무게중심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2배 차이 난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일 거고.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넓이 관련한 무게중심의 성질 기억나요? 이렇게 그으면 꼭지점의 무게중심에서 꼭 세 꼭지점에 그으면 이 넓이가 10이면 이 넓이도 10, 이 넓이도 10 이렇게 된다는 성질을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걸 또 증명하고 중학교 때 거 하고 그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이미 이걸 10초 컷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런 거를 공부하는 능력의 한계가 봉착한 친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이번 시험만 극복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고로 1등급, 2등급이 아니면 설명 안 해줄 겁니다. 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의미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공부 오히려 낭비예요. 공부 시간의 낭비. 선생님 믿어주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험 직전에 보는 영상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 자, 갑시다. 삼각형에서 세 꼭지점이 ABC가 있는데 ABC의 넓이를 3등분한다. 이 세 개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지. 등분이라는 건 똑같이 나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P점의 좌표.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인데요. 뭐가 끝이에요, 선생님? ABC의 무게중심 구할 줄 알잖아. X 좌표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다 더한 다음에 또 3으로 나누면 그러면 얘는 뭐야? 0,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3이 정답이에요. 자, 외우기만 하면 그냥 10초 컷이다. 솔직히 내가 딴소리 한다고 그랬지 실제 10초도 안 걸리죠. 5초면 충분합니다.
자,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와 같은 평면이 한 점 P에 대해서 와우, 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PAB, 삼각형 내부에 어떤 점이 있다는데 PAB, PBC, PAC, 다 똑같아요. 오, 한 이쯤에 있겠군. 대충 넓이가, 이 세 개의 넓이가 똑같으려면. 방금 4번에서 하지 않았나요? 맞죠? 무슨 말이야? 세 개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삼각형 내부의 점. 이 점 뭐라고 그래요? 무게중심, 무중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자, 무게중심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돌려까기 하고 있는 거지. 5차 컷 가능하죠? X 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하고 2로, 3으로 나눠야지. 미쳤다. 자, 0, 이건 뭐야? 0,3분의 4가 정답이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다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표현만 다르게 해가지고 중학교 때 방식을 이제 기억을 해두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수령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1번처럼 10초 컷 하려고 그랬다면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정석으로 푼 친구들, 연습한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1번하고 다른 점이 뭐냐? 1번은 저 읽어보면 알겠지만 P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5초 만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위치를 딱 지정해 주잖아. Y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무조건 원리대로 풀어야 돼. 소수령으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Y축 위에 어떤 점은 당연히 0,A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죠. X축 위의 점은 A, 0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뭐 예를 들어서 y = x 플러스 3 위에 어떤 점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때는 점을 설정할 때 x좌표를 a라고 설정하면 y좌표는 a 플러스 3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자, 어쨌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해보자. 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했으니까, 아니 이건 뭐예요? AP의 제곱 했으니까 점 A와 P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해서 루트 씌울 건데 그 루트 없애주려고 일부러 제곱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 제곱 달아놓은 거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이 둘이는. 맞죠? 그럼 이 알맹이들만 더하면 될 거다. 이 알맹이를 한번 Y라고 해봅시다. 얘를. 자, 그러면 X끼리 빼고 제곱하면 0의 제곱 아니지. 0 빼기 1의 제곱이네.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어디를 빼든. 자, 그 다음에 A에서 7을 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요. 빨리 대답해봐. 이 점에서 이 점 사이 거리 3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빼면 A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팁 하나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플러스 1 플러스 10이죠. 자, 참고로 얘가 0이 되는 값이 7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5기 때문에 이 두 숫자의 중점, 평균 7과 5의 평균 얼마지? 6이죠. 맞지? A가 6일 때 아마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자, 이런 꼼수도 있어요. 참고로. 근데 소수령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되고요. 어쨌든 꼼수대로 하면은 A가 6일 때 잠깐만. P점의 좌표를 구하랬으니까 그냥 답 나왔네요. 꼼수로 하면 A가 0, P점의 좌표를 구하랬으니까 0,6. A가 6일 때니까. 그러면 정석대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 소수령은. 맞지?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A제곱 14A. 자, 이제 빨리 감기 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뭐 전개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A제곱 2개. 자, 이거 2개 마이너스 24A. 그 다음에 얘는 49, 얘는 35, 75, 74, 84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선생님 한수를 믿지 마세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빨리빨리 푸는 편이라. 자, 2차 함수 형태니까 바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할게요. 자, 왜냐하면 최대 최소는 항상 2차 함수 아니면 실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니까. 자, 이거의 반의 제곱 36 빼기 36 이렇게. 자, 플러스 84. 그러면 여기 2가 되고 얘는 A-6의 전체 제곱이 되고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72, 84,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A에 대한 수직선을 그려보면 6, 얼마 12 정도 되겠네요.
자,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A가 6일 때 12가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군요. 이거는 꼼수니까 10초 할 때 좀 도움을 받아라. 기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아주 유용한 방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소수령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 방법으로 연습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 소수령 들어가는 친구들. 2학기에 소수령 들어가는 경우야. 민서야,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이 답이 없다. 자, 2학기 때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냐. 선생님 탓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도 탓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자, 이건 대칭이동 들어가는 친구들만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웬만하면 좌표평면 잘 안 그리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해주려면 6,3은 대략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 자,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P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가 되냐,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가 되냐, 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P점은 여기 아니면 어딘가에 있겠지. 움직이는 점이니까. 근데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어? 아, 논리가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할 때 그 세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게 우리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어요. X축에 대해서 뒤집어. X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B를 뒤집든 A를 뒤집든 상관은 없는데 B를 뒤집어서,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어주면 이 점의 좌표가 P, 즉 일직선, 세 점이 일직선이 되잖아. 이때 최소값을 가진다고. 뭐가? AP 더하기 BP가. 선생님 BP 구하랬는데요? 그래, BP 구하라고 했지만 AP 더하기 BP 구하랬지만 이 BP나 이 PB나 똑같잖아요. 맞지? 왜? 대칭이 X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얘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 길이가 똑같잖아요. 대칭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결국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하고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자, A에서 B-까지 거리는 B-는 B점의 좌표를 X축 대칭한 거니까 Y의 뭐가 바뀌겠죠? 이쪽 부분. 맞지?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는 2,1이에요. 그럼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하면 얘는 4√2가 최소값이 된다. 보통 중학교 때도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더 많이 물어보는 건 이 점의 좌표를 먼저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최소값도 구하시고, 소수령으로는 만약에 대칭이동이 들어가는 학교라면 형우야, 민선아, 너희들은 안 들어가. 자, 어쨌든 P점의 좌표 어떻게 찾을까? 직선 AB를 찾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세울 수 있잖아요. 맞지? 그 세워서 X절편을 찾으면 그때 좌표가 P점의 좌표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거는 선생님 다른 프린트에 또 최종평가 프린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도록 하고. 자, 세 점이 있는데, 자, 이걸 계산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식을 잘 째려보면, A에서 1 뺐다고? A에서 1 뺐다. 그래도 B에서 5 뺐다고? B에서 5 뺐다. 빼고 제곱하고 루트 씌우는 거. 뭐예요? A와 C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자,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 얘는 요거 빼고 요거 뺐으니까 BC의 길이가 된다는 거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A점과 B점이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러면 C점이 어디쯤에 있어야지 최소가 될까요?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지. 꼭 중점이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제곱이 붙으면 얘가 중점이 돼야지 최소값을 가지지만, 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일직선 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즉 AC 더하기 BC의 최소값은 AB의 길이하고 같다는 거지. 얘는 AB가 길이가 될 때 그때 최소값이 되는구나. 그래서 AB의 길이는 금방 구할 수 있지? 맞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하고. 그래서 정답이
25에서 9 더하면 루트 3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초, 5초 컷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솔직히 몇 번만 연습하면 시험 칠 때까지만 잊어먹지만 않은 다음에 진짜 점수 얻기 좋지 않나? 근데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꼭 연습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 그래프 위에 점,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그리고 이게 뭘까요? A에서 마이너스 1을 뺐다고? B에서 3을 뺐다고? 와우, 이건 뭘까요? 어떤 점, 봐봐. A에서, 이거 예를 들어줄까? 이렇게 어떤 점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 잘 생각해보고, 정지해보고, 그 다음 답을 얘기해봐. 자, 다 봤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C라고 해볼게. 그러면 X에서 X 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고 Y에서 Y 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면 루트 C1 그 숫자는 이 C점과 P점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선분 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원과 점이 나오면 무조건 선을 연결해야 되죠. 중심을 연결해야 하는 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보조선은. 그거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보조선이야. 자, 그랬을 때 P점이 원 위에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에 있을 때 이 C점하고 거리가 최소일까? 이때겠죠. P점이 여기 있으면 거리가 최소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죠? 구할 수 있죠.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X끼리 빼고 제곱하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건 이 디스턴스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구하라는 건 이게 최소값인데요. 그래. 이 길이를 구해서 반지름 빼면 이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부터 구하려고 이거 D. 그래서 X끼리 빼고 제곱하고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하면 25니까 5 나오겠다. 이 길이가 5구나.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만데? 3이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M은 얼만데? 2지. 자, 지금 7번, 8번, 9번 모두 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데 막상 시험 칠 때 이런 거를 연습을 안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막 이상하게 계산하려고 덤빈단 말이야. 그러면 위험하다. 꼭 10초 안에 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원에서 접점을 걷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이 있고 P라는 어떤 점이 있다. 보자. 3, 4. 자, 여기서 3,4. 그래서 접선을 각각, 접선을 그어볼까?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러면 A점이 나오고 B점이 나온다. 이거는 10초 컷으로 해야 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배웠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쌤들이 가끔씩 문제집에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실수할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1 하나만 여기 대입하고 x 대신에 2 하나만 y 대신에 하나 대입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라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극선의 방정식도 이 위의 점은 아니지만 위의 점이 아니지만 자 극선의 방정식은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x 대신에 하나 대입하고 y 대신에 4를 하나 대입하고 자,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내야지 정상이긴 한데 충분히 어떤 선생님은 시험지를 잘못 만든다고 실수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라서 근데 꽤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력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초 컷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5초, 10초 이거 그림만 그리고 이게 극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얘하고 푸는 방식이 똑같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냥 5초 만에 풀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전교에서 한 10명 지방 기준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시험 치기 전에 한 10초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나 10초 맞죠? 그림 그리고 맞다 이 문제지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푸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자, 그 그래프 위에 1,3. 아까 극선의 방정식 10번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로 푸는 공식. 유일하게 접선의 방정식 중에 그래프 위의 점이 1,3이다 라고 했을 때 풀 수 있는 방식이죠. 자, 1하고 3을 각각 여기에 x, y에 하나씩 대입합니다. x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잖아. 저 식을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잖아. 거기서 그 중에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3을 대입해서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x절편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x절편은 그림을 안 그려도 되죠? y가 없어지면 되니까 x절편은 10이 정답이겠지. 또는 뭐 10,0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정답이야. 자, 11번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원이 있고요. 그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0,8.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의 x절편 구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쟤는 아까 11번처럼 중심의 좌표를 바로 알 수가 없어서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꼴로 바꿔주셔야 돼. 자, 중심의 좌표 빨리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이거의 반의 부호 바꾸기. 자, 8의 반의 부호 바꾸기.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 빨리 대답해. 반지름은 루트 xy 말고 나머지 숫자가 0밖에 없죠. 그래서 0. 자, 그 다음에 얘 제곱하고 얘 제곱, 중심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20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루트 20 적으면 안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 항상 여기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그래프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11번하고 똑같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이렇게 그게 20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0 하나를 한쪽에만 대입하고 0 대입하고 한쪽에 그대로 놔두고 마찬가지 8을 하나만 대입하시고 이렇게 적으면 이게 답이에요. 자, 분배법칙 하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마사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6 이꼴 20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얘들아? 요 직선이죠. 맞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 x절편이라고 부르지. x절편은 어떻게 구해? x절편은 그냥 y가 없어지면 돼. y 대신에 0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32. 그래서 x는 마16. 그래서 x절편은 마16 또는 마이너스 16,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자, 어떻게 나오더라도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분리시켜놓고 대입하면 답이다 라는 거. 요 정도는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2 때도 또 나오기 때문이야. 자, 원과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대충 일단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 두 점을 AB라고 하자. 이 점과 이 점 LB라고 하자. AB의 길이의 최대값. 선생님 지금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길이가 더 커지는데요? 더 커지는데요? 언제가 제일 클까? 그 상상하기 문제입니다.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제일 크겠죠.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AB가 지름이 될 때를 말하는 거지. 맞죠? 끝났는데? 최대값 구하래요.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지름이 정답이죠. 그럼 지름은 반지름 구하면 되잖아. 자, 반지름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요? 오케이. 반지름 구하는 방법. XY가 아닌 숫자를 넘기면 일단 어이구. 반지름은 루트 씌워놓고 시작해야 되지 공식이. 자, 저 XY가 안 붙어있는 숫자는 얘가 유일합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 더하기.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이거 보호 바꾸고 반의 보호 바꾸기. 이거의 반의 보호 바꾸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중심의 좌표를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가지고 각각 더해주면은 반지름의 길이 루트 16이 나오죠. 루트 16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AB의 길이는 지름이 되기 때문에 그 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2배죠. 그래서 정답은 어이고 2배 하니까 정답은 8일 거야. AB의 최대값. 근데 그때 A 값도 구하라는데 자, y = ax가 이런 상황이 될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뭐죠?
이 직선이 중심의 좌표를 지날 때, 그러니까 얘가 얘를 지날 때니까 대입하면 돼. y 대신에 마사, x 대신에 2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는 또 a의 값이 됩니다. 자, 어때? 이렇게 쉬운 문제를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맞닥뜨리면 애들이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직전에라도 공부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발 이런 거는 맞춰달라. 그냥 떠먹여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꼼수도 아니고, 5초 것도 아니고, 완전한 논리적으로 푸는 건데도, 이런 문제 놓치면 너무 아깝지, 시간이. 맞지? 자, 제목이 이거는 30초로 바뀌었어요. 정석대로 풀어도 30초밖에 안 걸리는데도 실제로 시험 문제는 맞히면 이게 맞닥뜨리면 어렵거든. 그래서 자, 천천히 해볼게. 어떤 점에서부터 어떤 점이 있고, 자, 원이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두 개 생긴대. 그랬을 때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얘가 90도래. 이상하게 그랬지만, 자, 그랬을 때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렵잖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게 90도라는 걸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예 접선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청 쉽게 풀려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원의 중심이 있어요. A, 0이라고. 맞지? 그러면 다 잘 봐. 원에서 접선까지 거리는 무조건 수직이죠. 마찬가지. 이것도 접선이 되니까 수직입니다. 근데 이 점이 0,2라고 했어. 0,2에서 접선을,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는데 하필이면 얘가 수직이라고 했어.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얘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맞죠? 이게 정사각형이죠. 반지름 가르쳐 줬나요? 루트 5라고 가르쳐 줬어. 여기 루트 5라고 가르쳐 줬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걸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도 되고, 삼각비 1대1대 루트 2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다라는 관계식만 세우면 답이에요. 자, 루트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하자. 그게 루트 10이다. 제곱하자. 4다. 10이다. a 제곱은 6이다. a는 뿔마 루트 6인데 양수만 구하래요. 그래서 정답은 루트 2. 어째? 30초? 솔직히 30초 안 걸리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 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머리 아파하고 하는데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건.